한국인의 삶은 정말이지 놀랍다. 최근 한국으로 이주한 스위스 여성 일레나 엘러나의 이 한마디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여 자란 그녀는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시아의 반도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흐릿한 인상뿐이었습니다. 살인적으로 비싼 집값, 고시원이나 초소형 오피스텔로 대변되는 답답한 주거 환경, 지옥철 이 혼잡함과 정신없는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야근 이 일상화된 과도한 업무, 환경, 이러한 모호하고 부정적인 인상이 그녀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거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일레나는 평소처럼 SNS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수많은 포스트였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해서 어쩌면 다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들의 글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과 행복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엘레나의 마음속에 작지만 분명한 충격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더 알고 싶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 이 호기심은 마침내 그녀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엘레나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물론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편안한 삶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곧 경험하게 될 삶은 그녀의 모든 상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2. 고정관념과 마주한 진실. 엘레나가 한국행을 결심하기 전 그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놀라울 정도로 희박했습니다. 그녀가 자란 스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숨막히게 아름다운 알프스의 자연,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춘 그 자체로도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엘레나의 인생에서 해외 이민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국 문화라고는 기껏해야 김치나 KBBQ 치킨과 같은 매우 표면적인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하물며 다른 이들에게서 전해 들은 서울의 집은 고시원처럼 좁고 IT 업계에서는 야근 이 일상이라 모두가 지쳐있다는 등의 노동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단단하게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SNS에서 본 수많은 포스트는 그녀의 고정관념에 거대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 포스트 속 외국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으며 혼잡하고 각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영상 속에는 24시간 언제든 무엇이든 가능한 편의점 시스템, KTX와 서울 지하철의 1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되는 편리한 대중교통, 기능적이면서도 놀랍도록 깨끗한 실내 공간,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정정을 담아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좋다고? 이건 혹시 좋은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한 이미지가 아닐까? 그녀는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들 한국 생활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주거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매우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좁고 살기 힘들 것이라는 고정관념과는 정반대로 기능적으로 놀랍도록 편안하다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임대주택의 화장실의 비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방에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옵션으로 제공된다는 것은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설비였습니다. 이는 위생과 거주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세심한 배려를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된 수납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공간 배치, 복층형 오피스텔 구조 역시 그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어딜 가나 철저하게 지켜지는 청결함과 고도로 체계화된 분리수거 의식 또한 그녀의 마음을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일지도 모른다. 엘레나의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화창한 어느 날 옐레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정말 편안한지 아닌지 내 두 눈과 피부로 직접 확인해보자. 옐레나의 한국 이주 계획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 도착의 순간 충격과 감동. 옐레나는 기대와 불안을 안고 스위스의 공항을 떠나 긴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첫 순간 옐레나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항 전체에 놀라울 정도의 고요함, 그리고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깨끗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가봤던 세계의 어느 공항이든 항상 여행객들로 붐비고 특유의 소란스러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잘 관리된 거대한 박물관에 잘못 들어선 것처럼 질서정연하고 차분하며 고요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자 세관 직원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에 그녀는 긴 비행의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한국 대중교통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철도망도 세계적으로 훌륭하지만 한국의 KTX와 공항철도 어엘리즈는 그녀에게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웰리즈에 탑승하자 객실 내부는 넓고 쾌적했으며 좌석 또한 편안했습니다. 열차가 조용히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차분한 안내 방송이 울렸고 한국어 안내 방송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유창한 영어 방송은 외국인 여행객에게 매우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KTX가 매우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한 그 정시성성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습니다. 객실 내부는 어디 하나 빠짐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기차는 난생 처음 타본다. 옐레나는 이런 질서정연함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지하철 환승 시 에스컬레이터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한 줄로 서서 이동하고 바쁜 사람들을 위해 왼쪽 통로를 비워두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이런 암묵적인 질서정연함. 몇 차례의 환승을 거쳐 그녀는 서울에 예약해 둔 숙소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주택에 대해 성냥갑이나 고시원 같은 좁고 답답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인상은 완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뒤집혔습니다. 물론 스위스의 넓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면적은 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단 1cm도 낭비되는 공간이 없었고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실용적인 지혜가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옆에는 놀랍게도 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붙박이장이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의 일부는 수납 공간으로 설계되어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화장실에는 그 유명한 비데 바이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다양한 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한 변기는 마치 한국의 극진하고 세심한 정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화장실 전체의 청결도였습니다. 한국은 공중화장실조차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숙소의 화장실은 그 이상으로 쾌적했습니다. 옐레나는 이 생활에 익숙해지면 다시는 비데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옐레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도시, 특히 주택가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도심 지역은 주말 밤이 되면 곳곳에서 파티가 열려 소란스러운 소리와 음악이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온 듯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지다. 옐레나는 한국에 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의 가치관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 일상 속의 경이, 음식, 문화, 그리고 정정. 한국에 온 지 몇 주가 지나고 옐레나의 생활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감동시킨 첫 번째 경험은 집 근처 대형마트 이마트 혹은 롯데마트에서의 쇼핑이었습니다.
물론 스위스에도 슈퍼마켓은 있지만 그녀에게 한국의 대형마트는 거대한 식재료 테마파크와도 같았습니다. 매장 구석구석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상품들은 마치 예술품처럼 아름답고 보기 쉽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엘레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진열된 식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 품질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선한 화로 코너는 이 생선이 이렇게 신선한데도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다니, 유럽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이 매우 비쌌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도시락과 반찬 코너의 풍성함은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색감도 다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도시락이 영양 균형까지 고려한 듯 신선한 해산물이나 잘 조리된 고기 반찬과 함께 구성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트에서 파는 도시락이란 말인가? 여러 종류의 반찬과 따뜻한 밥이 담긴 도시락을 한 입 베어 문 엘레나는 한국 식문화의 높은 수준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엘레나가 감탄과 동시에 직면하게 된 것은 한국의 엄격한 분리수거 규칙이었습니다. 스위스 역시 환경보호 의식이 매우 높은 나라이지만 한국의 분리수거는 그보다 훨씬 더 경이로울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플라스틱, 페트병, 유리병, 캔, 종이류 등 두꺼운 분리수거 안내 책자를 받아든 그녀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몰라. 엘레나가 좌절하려던 찰나 그녀를 도와준 것은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 혹은 관리소장 김 부장님와 옆집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엘레나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자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다가와 서툰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분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뚜껑과 본체를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우유팩은 씻어서 말린 뒤 따로 모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엘레나는 점차 한국의 분리수거 규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어디든 깨끗하게 유지되는 도시의 모습을 보며 바로 이 엄격한 규칙들이 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엘레나가 한국인들의 그 대가 없는 무심한 듯 다정한 정정을 느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엘레나는 지하철역 안내판 앞에서 어느 방향의 열차를 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산을 든 한 중년 여성 아주머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엘레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길 잃었어요. 엘레나가 서툰 한국어로 목적지를 말하자 그 여성은 아유, 나도 마침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 같이 가요라며 엘레나를 정확한 승강장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단을 내려갈 때는 엘레나의 조금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선뜻 들어주며 내가 들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엘레나를 향해 웃으며 조심히 가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선한 마음인가. 이른 엘레나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엘레나를 완전히 매료시킨 것은 한국의 찜질방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과 알몸으로 한 공간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에 약간의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어학당에서 사귄 친구 지민이 한 번만 경험해보면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라며 그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가까운 대중목욕탕과 찜질방에 도전했습니다. 와, 정말 최고다. 어깨까지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이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며 그동안 쌓인 피로가 마치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조용히 온천욕을 즐기고 있었고 그곳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평온하고 느긋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일지도 몰라. 그날 이후 엘레나는 찜질방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주말이면 지민과 함께 다양한 테마의 찜질방이나 유명한 온천을 찾아다니며 한국의 깊이 있는 휴식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마음의 풍요함. 엘레나를 깊이 감동시킨 또 다른 것은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특히 봄이 되어 서울의 특장거리, 여의도가 온통 연분홍빛 벚꽃으로 뒤덮일 때
사람들은 벚꽃나무 아래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엘레나도 지민과 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벚꽃놀이에 동참했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속에서 맛있는 음식과 가벼운 술을 즐기며 한국의 봄을 만끽했던 그 시간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꿈결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계절의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구나. 엘레나는 자연과 공생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국인들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엘레나의 가치관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생각을 바꾼 것은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삶의 질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배려 이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 점원이 데워드릴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 식당에 들어가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원한 물 혹은 따뜻한 물과 기본 반찬을 먼저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따지면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이 모여 일상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사회 시스템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매일같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질서 의식과 그로 인한 높은 수준의 치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서울 도심역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과 읽던 책을 가방에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곤 멈칫했습니다. 다른 한국인 고객들은 노트북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러다 도둑맞지 않을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생각으로 엘레나도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몇 분 뒤 그녀는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리에 돌아왔고 눈앞의 광경은 그녀가 자리를 비우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이 작은 사건은 엘레나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 또한 엘레나의 가치관을 바꾼 큰 요인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엘레나는 친구 지민과 오후 3시에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엘레나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 3분 전 지민이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레나,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엘레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는데도 사과를 하는 지민의 모습. 그 순간 그녀는 한국에서는 단 몇 분이라도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한 일이 되는 철저한 시간 관념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엘레나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표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6. 약속과 새로운 출발.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날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업무상의 일정으로 인해 그녀는 일단 스위스로 한번 돌아가야 했습니다. 귀국길에 오르는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RX 안에서 엘레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해진 한국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한국의 집은 고시원처럼 좁고 빨리빨리 문화로 혼잡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나는 이 나라가 가진 진정한 경이로움을 알게 되었어. 스위스와 한국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하고 깊이 있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엘레나의 인생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수확이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강렬하게 소망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던 수많은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들. 편의점 직원의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인사가 주는 따뜻함. 만원 지옥철 속에서도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서로를 묵묵히 배려하는 고요함. 그리고 어딜 가나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리.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엘레나의 마음속에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편안하고 안심되는 생활을 떠나 스위스로 돌아가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면 분명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며 엘레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한국에서 찍었던 수많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서 친구들과 환하게 웃던 날, 처음으로 가본 찜질방의 뜨끈한 온기, 매일같이 들렀던 마트의 다채롭고 화려했던 도시락과 반찬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건 이별이 아니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자 기분도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큼 깊고 풍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얼마나 놀랍도록 편안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좁다고만 생각했던 주거 공간은 실제로는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지혜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그 편리함과 안락함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공기처럼 당연하게 뿌리내린 견고한 질서, 의식과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 직정 의문화에 매일같이 감동했습니다. 깊고 다양한 한국의 식문화에도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마트에서 그냥 사온 도시락조차 전문 레스토랑의 요리 못지않게 맛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엘레나에게 준 가장 큰 영향은 어쩌면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과거의 넓은 집에 살고 고급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곧 편안하고 수준 높은 삶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녀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 전반의 질서와 안전한 환경,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정과 상호 존중의 정신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 멋진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겠다고.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국토를 바라보며 엘레나는 그 다짐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들은 그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 중 하나로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한국의 삶에서 어떤 매력이나 도전을 느끼시나요? 어쩌면 엘레나처럼 해외에서 온 이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